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지난주 네. 끝날 때 기억나세요? 지난주 방송 끝날 때 다음 주에 우리가 관세 네. 협상 이야기할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네네네. 하면서 끝났는데, 이번 주는 역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오늘이 8월 2일이니까 그때 관세 유예 기간 만료가 8월 1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뭔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는데 다들 아시지만 15%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관세 얘기하면서 네. 결국엔 숫자 15%가 중요해졌다. 15% 위의 관세율이 나오면 뭐 협상 못했다라고 욕먹을 거고 그나마 15% 이하로 가면 뭐 선방이다, 뭐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를 얻기 위해서 뭘 내줬느냐, 이게 그렇죠.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플러스 뭐, 알파가 뭐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숫자는 15%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15% 일단 받았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제 자동차 부분 좀 아쉽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김큐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저는 잘했다고 평가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김용범 실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관세율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대미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거든요. 미국 시장이 워낙 크고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자동차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미국도 미국 내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치열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했던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자동차마저도 15%의 관세율을 받았는데 경쟁국하고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일본, 우리하고 일본이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크게 경쟁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데 왜 아쉽냐? 우리는 미국하고 FTA가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간은 무관세, 그렇죠. 일본은 2.5%의 관세를 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한두 발 앞서서 달리던 경기에서 이제 다시 출발선이 같아졌으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가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금 줄어든 건 맞긴 맞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국 협상팀에 12.5%로 해달라. 네. 우리는 FTA 국가 아니었냐 이렇게 주장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거는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 일본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일본 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 이걸 따져보면 네. 우리나라가 훨씬 많았거든요. 일본은 도리어 미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꽤 많아요. 우리보다 비중적으로 더 높습니다. 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 FTA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던 거예요. 우리는 FTA가 있기 때문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니 우리나라에 생산해서 보내도 괜찮았던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생산해서 보내면 2.5% 관세를 물어야 되니까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거기다 갖다 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일본의 2.5% 관세 물리는 거 이미 생산 시설 그쪽에다 옮겨놓고 얘네들도 회피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의 양상이 바뀐 거지 그것 때문에 무슨 큰 차이가 벌어질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저는 있거든요. 네. 이게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선택할 때 네. 앞으로 영향이 좀 어떻게 있을까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산술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는 조금은 영향을 받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다 그래서 이게 무슨 미국에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순위가 뚝 떨어질 만큼의 영향력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도 이미 이런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메타플랜트라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공장, 그것도 자동화가 엄청 많이 돼 있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그 로봇 회사의 로봇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많은 부분을 로봇이 하는 공장들을 지어놓고, 지난 4월에도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우리가 이 메타플랜트 공장 더 투자할 거야라고 이제 생산 시설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생산 시설을 넓히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영향은 조금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아주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술 경쟁력에서
미래차라고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카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완성차들의 기술 경쟁력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제조 회사에 비해서는 이 하이브리드 카랑 그 전기차는 기술 경쟁력이 꽤 높고요.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하이브리드 카는 일본이 조금 더 앞서는데 그 시장을 먼저 공략을 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미래차 시장으로 간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진 않는다. 그리고 이미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영업이익률로 보면 8%에서 약 12%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거든요. 네. 제조회사가 두 자릿수 영업이익 낸다면 굉장히 큰 건데 이런 어느 정도의 이익 바탕도 있기 때문에 견딜만한 상황이고 앞으로 기술 경쟁력만 유지한다면 그 2.5%의 뒤로 우리가 반발 정도 물러선 거 이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조금 희망 섞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되기만 하면은 사실 아무 걱정이 없는데 네. 이게 우리한테 없었던 15% 관세율이 자동차에 갑자기 붙는 거라서 갑자기가 저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글로벌 무역 환경이라는 게 언제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도하게 그쪽으로 이익이 쏠린다 그러면 분명 무슨 일이 벌어져서 환경이 좀 변하게 됩니다. 그런 환경의 변화가 이제 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살아남기 위한 기술 경쟁, 그다음에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서 수익성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그런 상황은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악화되면 네. 도리어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기술 경쟁을 더 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좀 맞봤고요. 그래서 그 기술 경쟁을 좀 뛰어들어서 어느 정도 높여놓은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엔저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가만히 있어도 가격 경쟁력이 나타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높이려면 뭐 생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생존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간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거고 반면에 일본 회사들을 보면 도리어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관세에서 2.5% 정도 우리가 앞서 있다고는 했지만 일본은 엔저 효과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우리가 2.5% 관세를 덜 받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이게 거의 뭐 관세를 내도 우리는 어차피 엔저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한국 업체들하고 경쟁이 가능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은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기술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벌어졌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3, 4년 사이에 안전성 뭐 스캔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충돌 테스트 뭐 거짓말로 보고하고 네. 뭐 관계 당국하고 해가지고 보고서 내고 막 이런 문제들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경쟁에 뛰어든 게 아니라 일본은 어떻게 보면 엔저라는 환경을 즐기면서 몇 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같은 선상에 갔다 한들 우리가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미 기술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따라잡거나 또는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죠. 이 관세율 15%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3,500억 달러 투자 펀드가 네네. 알파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일본 괜찮을까요 했는데 우리도 괜찮을까요? 펀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우리가 조성해서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 네. 이 금액으로 보면 480조 원이 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숫자로 놓고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일본의 협상 타결 이후에 위장 협상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도 일본의 사례하고 비슷하게 협상을 타결 지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초에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주제들이 이번에 많이 빠진 게 확인이 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이 협상을 타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협상 전략을 바꿔서 일본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미국하고 관세 협상할 때 알래스카 LNG라든지 아니면 방위비 분담 이런 것들도 올라가 있고 우리가 여기다 얼마나 이 카드를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관세율이 떨어질 거다 그랬는데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 이거 전혀 얘기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협상하면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큰 숫자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큰 금액의 숫자를 원한다. 네. 요걸 만족시켜줘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얻는다라는 거를 일본 협상 상황에서 우리가 좀 간파를 한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 인사들을 일본에 보내서 협상팀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좀 파악을 했고 분석도 좀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펀드를 좀 키워서 던져주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아까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라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미국에다 투자해 버리면 우리나라 금고 텅텅 비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00억 달러는 마이너스 통장의 한계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돈 빼서 쓰는 거고 네. 얼마까지 빼서 쓸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돈을 투자해라라고 할 수 있는 한도가 3,500억 달러 정도를 일단 설정을 해놓고 두 번째는 그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만 투자한다라고 그래서 투자처를 한정 지어놓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는 투자 못해요. 근데 그 금액도 어차피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려고 했던 투자 금액으로 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에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3,5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제외하고 하면 이제 2,000억 달러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2,000억 달러는 아까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이긴 한데 네. 이 중에 대부분은 대출과 그다음에 대출 보증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출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돈을 주는 개념이고 네. 대출 보증은 우리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보증만 서주고 이 보증을 가지고 너네 어디 가서 돈 빌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돈은 아니다라는 얘기고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전체 3,500억 달러에서 실제 우리가 이른바 투자라고 하는 에쿼티, 그러니까 주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한 5% 내외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3,500억 달러 전액이 미국으로 투자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중에 아주 10% 내외의 금액이 실제 투자 금액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나 대출 보증으로 갈 건데 그것도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의 개념이니까 한꺼번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니 대출 요만큼 해주세요 하면 그때 대출해 주면 되고 또는 보증으로 해도 되고 이런 개념이어서 나름 그래도 설계를 잘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규정들을 이 안에 넣었다라고 정부 당국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믿어봐야 되겠죠. 일단 투자를 하는 것까지 좋은데 네네. 미국이 이 90% 이익을 다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투자처 우리가 정할게라고 했거든요. 일본 협상 후에도 이 얘기 나왔어요. 그렇죠. 일본 당국자들은 네. 아니 그건 아니야라고 고개 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미국 관계자들은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다 찍어서 여기 투자해 그러면 하는 거고 이것도 분기마다 점검해가지고 안 하면 다시 관세 올리고 이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는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미국 내에서 정치적인 이용을 위한 수사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런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투자금 중에 10% 내외만 직접 투자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이다라고 한다면 네. 이 돈을 가져다가 투자하는 곳은 미국의 기업이거나 다른 기업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 정부가 네네.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주식 회사가 운영돼서 이익을 가져가는 건 투자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출과 관련된 이자를 수취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90%는 미국이 가져가는 거고 10%는 우리가 가져오는 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계자의 얘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위험 부담이나 실제로 투자하는 비율에 의해서 보니까 90대 10 정도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당국자는 우리가 수익을 더 내더라도 다시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이 있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90%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적인 거는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원하는데 다 투자하고 이익 나는 거 다 가져가는 이런 구조는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당국자들이 그래도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안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했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사업 선정할 때 네. 미국의 입김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유리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 의약품,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투자 쪽으로 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데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미국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당국자들이 이제 실제 상황에서 잘 해야 되겠죠. 이 얘기도 짧게 한번 네네. 나눠볼까요?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크게 내려갔거든요. 이 음. 관세 타결 하루 만에 좀 안 좋아진 거죠. 관세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네. 국내는 세제 개편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킨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움직임을 단 하나의 이슈로 저희가 단정 짓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시장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올 들어서만 코스피가 지금 30% 이상 상승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뭔가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긴 됐었는데 네. 그 빌미를 최근에 세법 개정안이 제대로 제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시장이 꺾이는 것 같다. 지금 빨리 팔자라는 심리를 만들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 시장만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자체가 어제 오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미국도 오늘 아침에 2% 이상 지수율이 네네. 크게 하락했고요. 특히 미국 국채금리는 3.7% 10년물이 하락하는 등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저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만든 거긴 한데 어쨌든 세법 개정안이 던진 우리 시장 투자 심리 악화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걸 그냥 얼버무리고 이거 글로벌 시장 전체가 이런 거 아니야 하기에는 이 영향도 꽤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져요.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세금을 지금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린다는 논리도 맞고 반대하는 논리도 좀 맞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할 얘긴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 쪽이나 아니면 민주당 내 메시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거래세를 다시 복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부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이 더 커지면 더 많은 걸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네.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도 충분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